우리 포방부가 K9A2 자주포 개발 로드맵에 또 하나의 엄청난 계획을 추진합니다. 바로 58구경 포신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3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과 현 155mm KH179 견인포를 모두 자주포로 대체 추진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K9A2 자주포는 포신의 무인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K9A2는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업그레이드 계획과 포방부의 견인포 야심찬 자주화 K9A2 분석을 자주포에 해보고자 합니다. 본 동영상은 K9A2 130km 사거리 추진 및 155mm 견인포 자주화 대체 추진에 대한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육군은 2030년까지 야전군의 견인포를 치장 물자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K9 자주포 양산을 완료하면서 1차 현대화 전력 증강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획으로 K9A2 일형 개량형 자주포를 도입을 통해 동부전선 야전군을 중심으로 운용 중인 KH179 견인포를 치장 물자로 돌리며 동원 사단의 견인포 역시 K55A1 자주포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시나리오 중 하나가 105mm 견인포를 차륜형 자주포처럼 바꾼 것처럼 차륜형 자주포화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11명이 운용하던 105mm 견인포 운용을 자주화를 통해 5명이 문용 가능하게 바뀌었으며 대당 6억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155mm 견인포의 차문형 자주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왜 155mm 견인포의 차륜화를 포기했을까요? 이는 비용 대비 성능에 있다고 보입니다. 기존 105mm 견인포 자주화는 100만 발이 넘는 포탄 치장 물자 활용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이름통에 꾸준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생산해 놓은 105mm 포탄이 너무 오래되어 재생하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운용인력 축소라는데 만족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105mm 차륜형 자주화는 5톤 트럭에 적용이 가능했지만 155mm 차륜형 자주화는 더 큰 트럭과 포반동을 위한 별도 장치통 자주화를 위해서는 105mm 차륜형 자주화와는 다르게 저렴한 업그레이드와는 멀어지게 되는 점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현재 북한 전력의 변화로 인해서 이에 현재 추진 중인 K9A2보다 더 고성능 자주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최근 북한군 포병의 10대 위협이 중대하면서 지작사의 군단 작전 수행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군 포병 10대 위협은 기존의 자주포, 방사포 스커드 탄도탄에 추가하여 KN-23 탄도탄, KN-24 에이테킴스, KN-25 초대형 방사포의 등장을 말합니다. 이 같은 위협 등장과 함께 지작사의 군단 포병여단 작전 지역 규모는 60km x 120km로 사거리 70km 이상의 핵심 표적 타격을 요구합니다. 군단의 기존 개량되지 않은 K9A1 자주포를 전방으로 이동시킬 경우 생존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사단 포병여단의 사정거리 32km의 K55A1 자주포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K55A1 자주포의 운용 수명이 45년에 이르며 자동화 및 무인화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창정비를 통한 개량이 진행 중인 K9A1은 복합방법 장치, 자동 사격통 제장치, 조종수 야간 전망경, 보조동력 장치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포탄의 사거리는 40km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K9A1 이후에 K9A2-1형 자주포 성능 개량이 장기 소요 결정되어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K9A2-1형 개량은 무인 포탑과 원격 운용으로 사정거리 연장탄을 사용하여 최대 54km 목표물을 타격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병의 10대 위협으로 K9A2-1형 개량 범위를 확대하여 52구 경장 포신을 58구 경장 포신으로 교체하고 활공탄을 도입하여 100에서 130km의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K9A2-2형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K9A2-2형은 아직 획득 소요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K9A2-1형 개량과 차기 자주포 개발 사이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K9A2-2형 개량형 자주포를 신규로 도입해 군단의 K9A1 자주포를 대체하며 이것을 다시 전방사단의 K55A1 자주포를 밀어내는 화력 증강 방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 사탕의 사정거리 신규 32km에 K9A2 K55A1 1/2형을 자주포는 대체하면 동원 사단의
KH-179 견인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원 4단 평시 동원 훈련을 견인포로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주포 전역자들이 병력 동원 시 즉각 전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포를 활용해야 자주포 전역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전 부대에 K9A2-1 2형 자주포 개량의 추가 소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K9A2-1 2형 자주포 개량형의 추가 획득으로 KH-179 견인포를 완전 대체하여 치장물자로 전환하는 계획은 북한 포병의 새로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핵심이라 합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H-179 견인포 운용이 800에서 900문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1:1 교체 시 800문 혹은 1:2 교체 시 400여 문 정도 자주포 추가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자주포는 K55 자주포는 1100여 문을 운용 중이고 K9 자주포는 1300여 문 이의 155mm 자주포만 2400여 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8구 경장 신형 자주포 400에서 800문을 추가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도입 계획이 신규 400문 진행된다면 2800여 문 이상의 155mm 자주포와 850여 문의 105mm 차륜형 자주포, 무려 3600천여 문 이상의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계 1위 러시아가 3500여 문의 자주포를 가지고 있고 2위 한국이 2400여 문 105mm 차륜형 자주포 제외 3위 미국이 1800여 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명 155mm 견인포에 대한 대체는 필요로 합니다. 과연 미래 전략 차원에서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통한 세계 1위의 자주포 전력을 구축해야 하는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쟁 트렌드는 무인 공격기 대포병 조합이 높은 가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130km 사거리의 활공탄은 고가의 포탄이라 그 효용성은 의문입니다. 우리는 과할 정도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신 무인 공격기 운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무인 미래 전청기와 환경을 무인 정찰기 고려한다면 조합을 직접적인 위한 무인 대포병 공격기 전력 강화보다는 대포병 무인 공격기 도입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